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도 오늘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등교 수업이 일제히 이루어졌습니다. 불안과 우려 속에 실시된 오늘 첫 등교 수업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게 닫힌 교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웠던 선생님들이 입구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5번의 연기 끝에 꼬박 80일 늦게 찾아온 개학일입니다. 보고 싶던 친구들과의 첫 만남. 화면으로만 뵙던 담임 선생님. 오늘은 반갑고 즐거운 개학일입니다. 부산 시내 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체온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들어선 교실이지만 개학이라는 그 단어가 그저 반갑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친구들이지만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봐서 너무 반가워서 좋았고 온라인에서 수업하면서 여러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집중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선생님은 안쓰럽기만 합니다. 줄을 서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한 후에 교실에 올라와서도 굉장히 반가운데도 애들이 반가운 척을 잘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한편 등교 수업 첫날 부산에서는 160개 고등학교에서 2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한 가운데 모두 4곳의 고등학교에서 남녀 4명의 학생들이 발열이나 기침 등으로 선별 진료소로 이송돼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맞게 된 등교 수업 첫날. 시내 각 고등학교는 긴장과 두려움, 만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태원 관련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이태원 관련을 포함해 447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지난 14일부터 7일째 추가 확진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누적 확진 환자는 141명, 입원 환자는 10명이며 128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고 사망자는 3명, 자가 격리 대상은 2,317명입니다. 지난주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김해 신공항 9활주로의 치명적 결함, 즉 착륙에 실패한 뒤 다시 이륙할 때 장애물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그럼 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 검증 결과 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안전성 검증의 결정적 변수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해 다시 이륙하는 복행, 즉 고어라운드는 그 자체로 비상 상황입니다. 때문에 복행 절차는 평상시 이륙 절차보다 단순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보통 공항은 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고장나면 이 맘대로 해. 근데 김해공항은 딱 이 정해진 절차를 안 가면 이제 장애물 회피에 좀 문제가 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에 따른 복행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도를 700피트 이상으로 최대한 올린 뒤 특정 지점에서 우선회하라고 돼 있습니다. 장애물이 많아 현재 공군도 쓰지 않는 우선회 절차를 그것도 특정 지점에서 선회하라는 겁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 비행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더니 기체 결함 상황에서 복행할 경우 상승고도 부족으로 금정산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상 상황이 있잖아요. 엔진 고장이나 이런 경우에 장애물 회피해서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 회피해가지고 나가는 게 복잡해져요. 그렇다 보면은 조종사에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되게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또 다른 비행 절차를 적용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정한 비행 절차에서 모두 위험한 것으로 나왔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2018년 내놓은 첫 번째 기본계획안은 돛대산 충돌 가능성이, 두 번째 수정안 역시 기체 결함 상황에서 장애물 충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비행 절차는 법정 최대 허용치인 6.99% 상승각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고수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을 한번 치고 나서 또 시험 치겠다, 또 시험 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총리실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관리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검증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방해하는 것으로. 김해 신공항 불경 검증단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지만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부산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 상정 8년 만에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로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길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법안이 상정된 지 8년 만입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로 넘어갈 위기를 넘긴 겁니다.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합당 요구에 따라 배상과 보상 방안은 빠졌고 조사 기간은 3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조정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여야 합의 중재에 나섰고 전재수, 최인호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가하는 등 부산 의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에 대한 실체 규명, 진상 규명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이 45년 만에야 겨우 밝혀지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아픔이 가득한 그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아픔을 기록하고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방치된 사건이라 재조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강제 연행의 공권력 개입과 부검용 사체 매매 규명, 원장 은닉재산 추적 등 과제도 많습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도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그제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8톤짜리 철골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건데요. 이런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도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기장의 한 신축 공사 현장. 건축물 뼈대 위로 이동식 크레인이 걸쳐 있고 육중한 철골은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크레인이 철골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진 겁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철골은 11m 높이의 철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중간에 달린 철제 구조물도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크레인이 바로 옆 수직 작업대를 덮치면서 그 위에 있던 하청업체 직원 51살 A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들리는 바람에 이제 그 철골이 이제 옆에 치고, 고자 옆에 치고, 그게 고자가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고자가 같이 넘어간 거예요. 한 11m, 12m 높이에서 같이 넘어진 거죠. 해당 이동식 크레인은 붐의 각도와 길이, 작업 반경에 따라 최대 50톤까지도 들 수 있는 장비. 하지만 철골을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반경이 한계치를 벗어났고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며 크레인 본체가 위쪽으로 들렸습니다. 8톤짜리 철골이 작업대를 때리자 작업대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없이 크레인 운전기사 등 하청업체 근로자만 5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무려 3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비슷한 재해가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철골 하시는 분들은 한 피스라도 빨리 걸어야 자기들이 돈이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전 그런 부분들이 아주 무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작업체 따로 또 설치업체 따로 또 그 밑에 하청을 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작업 효율에만 집중하는 현장 관행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받은 데 이어서 합의 공증 내용을 확보하는 등 성추행 관련 조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오 전 시장을 불러 신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구경과 오 전 시장의 포토라인 입장 표명 의사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개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오거돈 전 시장이 이끈 민선 7기 2년간 시정 운영에 대해 혹평을 내놨습니다. 부산 공무원 5조는 공무원 1,4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선 7기 2년간 시정 운영에 대해 55.8%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 조직 운영 중 잘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잘된 게 없다는 답변이 61.5%로 나왔습니다. 정무 라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나친 업무 개입이 38%, 지시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29.1%, 채용과 승진 등 인사 개입이 12.6%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출은 9억 96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난 1월 9억 6,359만 달러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10억 달러 미만 실적입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70.6%나 감소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두 달 연속 부산 수출 1위 국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